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관람료 인상 등으로 침체된 극장가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영화계 안팎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작품의 흥행은 여타의 1000만 관객 영화하고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1000만 관객 돌파가 시사하는 점과 의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의 봄의 1000만 관객 기록은 한국 영화 역대 20번째입니다. 첫 번째 1000만 영화인 실미도가 개봉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달성한 기록으로 평균 1년에 한 편씩 1000만 관객 달성 한국 영화가 나온 셈입니다.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기록한 것은 여러 면에서 의외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작비 233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11월에 개봉하고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11월은 극장가에서 손꼽히는 비수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 가운데 11월에 개봉한 영화는 서울의 봄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극장가 4대 성수기는 설, 추석, 명절 시즌과 여름과 연말 방학 시즌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작비 규모가 큰 블록버스터는 대부분 사람들이 몰리는 이 시기에 개봉하는 편입니다. 반면 2월, 3월과 11월은 대표적인 극장가 비수기로 대체로 규모가 큰 영화보다는 저예산이나 독립영화를 주로 개봉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봄은 일부러 비수기인 11월 개봉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중 주요 캐릭터인 전두광의 실존 인물 사망일이 2021년 11월 23일로 영화 개봉일과 하루 차이입니다. 영화의 화제성을 더 집중시킨다는 전략으로 이는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고 영화의 폭발적인 흥행세가 이어지며 작품의 주요 배경인 12월 12일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연쇄적인 화제성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한동안 극장가에 화제작이 없었다는 점과 영화의 만듦새가 업계에서 이미 입소문을 타고 있었던지라 비록 비수기에 개봉했음에도 시기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 내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의 봄 1000만 관객 돌파는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1000만 관객 영화 중 유일하게 결말이 비극적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12.12 군사반란이란 실제 역사를 소재로 하고 이를 선명한 선악 대립 구조로 다루다 보니 이 영화가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는 영화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원래 상업성을 염두로 한 영화는 해피엔딩을 기본 코드로 합니다. 관객들에게 청량감을 주고 대리만족을 제공하는 것은 주요한 흥행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산항의 경우처럼 주인공이 죽음을 당하거나 기생충처럼 주인공 가족이 비극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 영화는 일종의 열린 결말인데다 기생충의 경우 칸 영화제의 수상바를 받은 영향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봄은 완벽한 비극으로 결말을 맺으면서 뉘앙스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2시간 넘는 상영 시간 동안 탄탄한 긴장감을 유지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인 것도 영화의 흥행 요소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출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도 흡입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전두광 역의 황정민을 비롯해 이태신 역의 정호성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악역 이미지가 강한 편인 배우 김성균, 정만식을 투철한 군인 역으로 캐스팅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 결말을 가진 영화가 1000만을 넘었다는 것은 한국 영화 역사상 보기 드문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역대 1000만 관객 영화들을 살펴보면 간혹 이 같은 흥행 성공이 다소 의아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626만 명을 동원 역대 2위를 기록한 지난 2019년 개봉한 극한 직업과 1281만 명을 기록해 역대 7위를 기록한 7번 방의 선물 그리고 서울의 봄을 꼽고 있는데요.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이들 영화는 시기적으로 경쟁작이 미비하다는 점과 당시 관객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제대로 관통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의 경우 박수건달과 잭 리처 등의 영화와 경쟁하며 나중에 개봉한 베를린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지금처럼 심파가 완전한 흥행 코드로 자리 잡기 전 시기적으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순제작비 65억 원으로 가벼운 코미디 영화였던 극한 직업의 경우 당시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었던 때에 개봉해 시기적인 운대가 좋았던 데다가 소위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영화들이 주류를 이뤘던 당시 영화계에서 정통 코미디를 승부해 관객들의 웃음 욕구를 충족시킨 면이 있습니다. 서울의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전반적인 한국 영화와 극장가 침체 속에서 이렇다 할 경쟁장이 없던 상황도 관객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현상을 어디서부터 초래했나라는 의구심을 가진 상당수 관객들에게 우리나라의 근현대 사회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었다라는 스토리텔링으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는 일부 계층이나 단체들로부터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영화의 화제성을 크게 키우는 효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서울의 봄은 한동안 침체됐던 극장가의 모처럼 활기를 제공하며 결국 사람들을 극장으로 이끄는 것은 화제성과 관객들의 감성 자극 요소, 작품성 등 영화 하나하나가 가진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관람료가 아무리 크게 인상했다 해도 사람들은 볼만한 영화는 다 본다는 것으로 얄팍하게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기보다는 매력도를 가진 영화를 좀 더 치열하게 만들 필요성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관람료 폭등 이후 관객들은 분명 기존보다 신중하게 영화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전보다 영화 선택 기준이 더 높아졌다는 뜻으로 어지간한 작품성이나 화제성으로는 흥행은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봄 이후 본격적인 겨울 성수기 시장이 열리면서 모처럼의 극장가 열기를 어떤 작품이 이어갈 것인가도 관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작품성이나 치밀한 계획 등으로 관객들의 취향을 제대로 겨냥한 영화가 많이 나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영화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활기를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끝. 실패하면 떡볶이, 성공하면 기월 가당 아닙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실 분들. 그렇지, 회장님. 시키는 대로 할게. 굽어 살펴주세요.